네, 국정기획위원회가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구상을 공개했죠. 이 중에서 일부를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K-엔비디아의 꿈을 키우는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AI 3대 강국의 꿈, 5년 후 어느 정도 근접할지 전문가 두 분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00조 펀드 대선 전 캠페인 기간에도 우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100조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얼개가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100조 원 전부를 AI 펀드에 투자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전략 산업을 지원하고 뭐 지역 균형 발전까지 지원하는 게 100조 원 플러스 정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경전 교수님 지금 국정기획원회 인수위원회 성격인데 이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100조 규모라는 거고 지난 정부에서 AI 위원회가 나왔을 10월쯤에 출범할 때 65조를 얘기했는데 예. 5년간 65조라는데 이제 아마 그보다 더 크게 하면서 100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이 이제 공동 출자해서 또 반도체,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대형 펀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민간 자금을 매칭해서 이제 100조, 그러니까 국가 민간을 합쳐서 100조 해서 이제 어떤 국고채 수준의 어떤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거나 예. 인프라 투자를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국민한테 어떤 참여 기회를 주는 네. 미래성장 펀드를 또 별도로 운용해서 뭐 네. 이제 우리 뭐 K 엔비디아 이런 말 나왔는데 네. 그런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구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첨단 전략 산업 지원,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엔비디아의 꿈을 키우는 뭐 엔비디아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꿈을 키우는 스타트업에도 투자하는 미래 성장 펀드. 이것만 가지고는 이 펀드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어느 기업에 돈을 넣을지 어떻게 운영될지 지금 조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나온 게 5개년 국정 운영 계획 안이고요. 예. 이 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추후 차근차근 좀 다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크게 이 첨단 혁신산업 펀드랑 이 미래성장 펀드 두 개로 나뉘는데 이 첨단 혁신산업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일단 저리대출 한쪽에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좀 인프라 투자 쪽에 있는데요. 네. 이쪽은 실제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좀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대규모로 좀 대출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 미래성장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 펀드랑 그리고 이 프로젝트 펀드로 나뉘거든요. 예. 이 프로젝트 펀드에서 뭐 K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싱가포르 국부 펀드처럼 테마세. 예, 네. 테마텍처럼 어느 정도 기업에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 성과가 나오면 이걸 국민들이랑 이제 함께 나누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게 될 주요 성과는 주로 이 프로젝트 펀드 쪽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예, 일단은 금융공사 쪽에서 직접 그 주도를 할 예정인데 예. 어디에 투자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실제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부담을 할지가 조금 구체화된다면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출범도 한참 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제대로 출범하게 그런 사안을 봐야 되는데 정부가 만든 펀드가 역대 정부에서 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뭐 관제 펀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죠? MB 정부의 녹색 성장 펀드는 한 33개나 있었는데 예. 정권 교체 후에서 이제 정책 동력이 소멸해가지고 지금 한 2020년 기준 한 6개 정도 남았고요.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통일 대박이다 그래서 통일 펀드가 나왔었는데 또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일단 한 개의 펀드만 지금 남아 있는 정도. 그래서 예. 그다음에 관제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6%에서 0%.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별로 성과가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결국은 이런 실패 절차를 이제 밟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수익성과 어떤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려면은
이제 독립적이고 어떤 투명한 운용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 같은 경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데 성과가 나면 정부 지분을 민간이 저가로 다시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실패하면 같이 이제 실패지만 성공할 경우는 정부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정부 지분을 민간이 이제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패하지 않으면서도 성공하게 만들어서 이제 인센티브를 결국 이런 펀드는 민간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정부가 다 돈을 내면 또 열심히 안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민간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정부가 좀 돈을 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성공이 될 때는 오히려 정부가 또 양보하라 이렇게 되면은 민간이 더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투자할 때도 어떤 그 정책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펀드가 다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목표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이런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이제 이른바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의 성공 비결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온 칼럼니스트가 보시기에 조금 추가할까? 펀드 운용에서 이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거나 이건 해서는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관제 리스크거든요. 관제 정부. 보면은 이 펀드들이 처음에는 수익이 낮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잘 나갈 때 10% 이상 수익도 잘 나오고 잘 되다가 이게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정부의 레임덕과 함께 이 펀드의 수익률도 이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 좋게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금융공사가 잡고 그리고 또는 이제 산업은행 중심으로 돈을 이제 자본금을 꾸린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좀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금 이온 칼럼니스트는 이제 싱가포르 테마색을 말씀해 주셨고 이경준 교수님은 요즘말을 해주셨을 테니까 그런 게 선진국에서 잘 되고 있는 데를 좀 본받아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야만 정부 돈도 들어가고 개인 민간 투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의 방식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정부가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꿈이 AI 기술이 뭐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모두의 AI다. 모두의 AI니까 뭐 AI 기본 사회다 이런 표현도 좀 하더라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AI의 시대. 이건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꿈은 이게 뭐 소버린 AI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버린 AI는 어떤 우리나라의 경쟁력 관점이라면 모두의 AI라는 것은 일단 말 자체가 우리나라 안에서 좀 격차를 완화하고 또 같이 AI의 발전에서 혜택을 얻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혜택을 좀 국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AI 서비스가 지금 이제 유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무료만 쓰면서 AI 서비스를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유료로 쓰면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구글의 경우는 제미나이 프로를 전 세계 대학생에게 지금 무료로 공급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프로를 대학생은 무료예요? 네, 한국 대학생들 지금 이제 대학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9월 5일까지인가 뭐 이렇게 지금 시간을 잡아놨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구글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 좋은 성능의 AI를 무료로 쓰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의 세대들인 대학생들에게 자기네 서비스를 이제 락인시키겠다라는 그런 또 기업 전략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AI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는 것은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계층이나 어느 기업이든지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것과 밀접한 게 지금 소버린의 주권 AI 개발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후보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 한국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5곳의 후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 5곳을 이제 하나로 좁혀가는 거죠. 어떤 절차를 앞으로 밟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네이버나 LG, 뭐 NC 이런 데를 포함해가지고 SKT까지 뭐 5개 팀을 지금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지원을 한 10개 팀 정도가 선발을 했고요. 이 사업의 목표 같은 경우는 한국형 챗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형 LLM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거에 있는데 한국형 대규모 언어 모델. 지금 재밌게도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요. 네. 한 팀씩 떨어뜨립니다. 아, 5개에서? 예,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한 팀만 남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라기보다는 GPU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5개 기술을 지금 기업이 나오는데 네. 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비슷비슷합니까? 5개 후보? 꼭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요? 좀 차이가 있어요, 벌써? 일단 객관적으로 좀 실력을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업스테이지, 업스테이지. 업스테이지와 LG가 LG AI 연구원. 네, 선정 직전에 그 랭킹을 3개의 어떤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좀 이렇게 한 세계 한 10위권에서 20위권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네. 우리는 선정될 만하다라는 걸 좀 보여준 사례가 이제 업스테이지와 LG가 AI 연구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독자 AI 파운데이션, 독자 이 소버린 AI, 주권 AI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미국 오픈 AI의 챗 GPT가 성능이 뛰어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구글의 제미나이도 계속 발전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개발했다고 치면 그 성능이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에 비해서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네. 누가 쓰죠? 많이 떨어지면? 근데 사실 뭐 이번 정부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사실 이번에 그 기획된 거거든요. 5개를 선정하겠다는 게. 이게 지난 정부부터 생각한 네, 거예요? 2월 달부터 벌써 기획이 됐던 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목표가 95%라고 그랬어요. 아, 95% 선정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95%를 달성하겠다. 네. 저 같으면 한 120% 하겠다로 좀 이렇게 질러볼 수도 있겠는데 실패로 판정되면 좀 안 되니까 아마 95%로 한 것 같고요. 예. 하지만 95%에 만족해서는 절대 앵커님 말씀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워드 프로세서는 뭐 아래 한글과 MS 워드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소버린 워드 프로세서 개발하자는 노력이 없었지만 아래 한글이라는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가 굉장히 일찍이 창업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워드 프로세서가 됐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예. 또 우리가 포탈도 예전에는 야후 코리아가 있었지만 예. 야후 코리아를 우리 뭐 국민이 쫓아낸 게 아니라 저절로 다음이랑 네이버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네. 심지어는 세계 최초의 성공한 소셜 미디어인 싸이월드를 한국에서 개발해서 오히려 미국의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이 참고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AI 분야에서는 지금 한국 국민들조차가 챗GPT나 챗GPT. 클로드나 예. 제미나이나 그락을 쓰는 다 미국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번에는 좀 5개 회사를 뽑아서 한 3가지 AI를 만드는데 크게 자원이 결국 데이터, 그다음에 GPU, 그다음에 인재라면 그 3가지를 그 5개 기업이 원하는 걸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는 많은데 데이터가 없어요 하면 데이터를 제공하고 예, 그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인재, 데이터, GPU를 이제 기업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열심히 안 하면 이제 탈락되는 하나씩 거니까 탈락한다. 한 2년 후에는 2개 회사만 이제 되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또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5개가 되면 B2B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예. 저희랑 일하시면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5개 회사들이 이제 이런 영업하기가 좋아진다. 그럼 그래요? 영업하게 되면 다른 회사가 돈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돈 받으면서 데이터도 얻게 되고 또 노하우도 가지게 되고 어떤 이제 그런 노하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탈락한 회사 예를 들면 이제 KT 같은 경우 좀 탈락했잖아. 예, 아쉬운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선 카이스트만 지원을 했는데 카이스트가 탈락된 게 조금 또 뭐 대학을 하나 정도 끼워주는 건 저는 오히려 상장사나 대기업은 좀 양보하고 업스테이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만 좀 5개 뽑기를 저는 바랬는데 뭐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예, 약간 예. 섞여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의 목표가 최고의 95%라고 그러면 유료로 돈을 내고 쓴다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95%쓸 게 아니라 100%짜리를 쓸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도 소비자는 쓰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질문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데 사실 그 95%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걸 뭐 벤치마킹 돌려가지고 이제 뭐 실력을 판정한다라고 하는데 벤치마킹 자체가 현실에서 어떻게 잘 쓰이는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무료 모델만 쓰고 있는데요. 예. 무료 모델을 써도 사실상
성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유료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아니요. 단지 그래요? 어느 만큼 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의 그 정도에서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다만 지금 저희가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이 오픈 AI나 아니면 저런 구글이나 이런 회사랑 똑같은 방향이 아니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그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다시 처음부터 구축해서 쫓아가겠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미 주어진 자원 내에서 이걸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 AI 모델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결국 소버린 AI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좀 적합한 AI를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만들어놓은 AI를 다른 나라에 안 팔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사줄 만큼 좀 매력적인 이런 AI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미리 써보고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팔 수 있는 이런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기업 특화형이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특화가 되던 예. 아니면 산업 현장 이쪽에서 특화가 되던 지금 뭔가 지금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범용을 바탕에 깔면서도 지금 한국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95%나 120%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AI, 우리 소버린 AI를 개발하고 산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AI 이제 인재가 중요한데 아까 이 5개 후보 기업들도 데이터나 GPU와 함께 이제 인재를 또 필요로 할 텐데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뭐 오픈 AI도 AI 인재 유치를 막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뭐 최대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한다는데 우리 수준, 우리의 인재 현재의 수준과 우리나라는 과연 좋은 인재를 확보하거나 키우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인재 얘기는 지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기 때문에 그때 AI 대학원을 설립하자 해서 지금 30개가 만들어졌고요. 학교 안에 이제 전국에 예. AI 대학원이. 네. 그리고 거기서 30%인가 뭐 일부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30%가 외국에 취업을 했대요. 30%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예. 인재를 대우할 기업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AI 대학원 사업은 성공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졸업한 사람이 30%가 경쟁력을 갖고 외국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산업 관점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럼 기업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올 만한 그런 창업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인재, 우리가 인재가 없는 게 아니다. 인재를 쓸 수 있는 과연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외국의 인공지능 학회를 가보면 이제 60, 70%가 중국계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 40%. 그러니까 논문의 40%가 중국 국적이고 예. 60%가 중국계예요. 싱가포르, 미국, 중국계. 영국 뭐 이런. 나머지가 이제 한 20%, 10%가 미국과 영국이고요. 예. 한국이 이제 거기서 한 5%.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거는 한 10년 전부터는 리더급 AI 학자나 연구자들에도 중국계가 있다는 거죠. 최고. 한국의 리더급 AI 학자들은 별로 없고 또 그 부분들은 다 또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에서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 뭐 사실 뭐 대학 교수가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반값 등록금 이런 걸로 대학은 뭔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교수 월급은 거의 한 15년 좀 동결된 상태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대학교 강의실 한번 가보시면 그냥 딱 나옵니다. 초중고 교실이 더 좋아요? 제가 가끔 초중고의 그 특강을 1년에 한두 번 가면 야, 여기가 어디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학 강의실은 제가 대학 때랑 크게 다르지 않는 반면 예. 초중고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뭔가 지식 산업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다 이렇게 제한해 놓은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첨단 지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의사들이 2, 3억 버는 게 얼마나 큰 돈 버는 거라며 네. 또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려야 된다는 거에 국민의 별반 이상이 환호했던 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게 하고 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대학 교수라서 대학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네, 사실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대학에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그 첨단 기술
데이터 센터인가요? 그걸 시키는데 선풍기를 틀더라고요. 선풍기로 그걸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AI 3대 강국 떠들고 있느냐 하는 그런 좀 답답한 생각이 들던데 인재도 그런 면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그럼 대한민국 AI 기술이 우리 인재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인재가 그러니까 정말 리더급에서 없는 게 맞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내에서는 어떤 리더급의 인재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고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 AI를 연구하시던 분들은 계속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관심 가지고 있거나 이 산업 자체에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예전 제 또래 AI 연구원들도 예. 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냥 해외 나가서 거기서 계속 연구하고 지금 뭐 교수하다가 이제 반도체 회사 들어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크게 할 말은 없는데 답답하네요. 네, 다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2년간 좀 실기한 것도 있고요. 좀 R&D 예산 같은 게 계속 깎이면서 좀 많이 의기소침해진 부분들도 있긴 한데 다만 앞으로 봤을 때 지금은 AI 어떤 하드웨어랑 예. 다음에 그 기반되는 뭐 기본적인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실제로 이런 AI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예. 저희가 AX라고 부르죠. 예.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해낼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AI를 응용해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이것을 돈 되는 사업으로 만들 것인가. 예.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예. 뜨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저희 회사에 어떻게 이걸 AI를 접목시켜서 더 나은 회사 또는 더 나은 상품을 만들 것인가 예. 모르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뜨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아예 AI만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뭐 앱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뜰 겁니다. 이 부분들이 뜨지 않으면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가 없었으면 인터넷은 아무도 안 썼을 거거든요. 예. 동시에 지금처럼 이 AI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다들 좀 긴가민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AI 시대에 아마존과 구글과 메타를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작업, 네.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은 지금부터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정부 이제 지원이 더 급하고 필요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AI 이 데이터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이게 이제 아무래도 AI 소버린 AI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2번 공모를 했다는데 아무 사업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국가가 구성하는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이 사업만으로 보면은 뭔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정부가 공모를 했는데 아무런 사업자도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2차례나. 이거 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조건이 안 좋거나 뭐 기업에 불리하거나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돈이 안 되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민간이 투자를 안 하고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단기적으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정부가 많이 투자해서 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서. 네. 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차, 2차 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넣었어요. 오히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넣으면 민간에서는 재미가 없는 재미가 거죠. 없고.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돈이 안 될 수 있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나라 돈을 좀 쓰려고 하는 건데 나라 돈을 쓰려고 했더니 굉장히 좀 제약이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계속 유찰되는 형상이 나왔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AI 데이터 센터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요. 땅 구하기 쉽습니다. 일단 구하기 쉬워요? 네, 땅 구하기 쉽고요. 왜요? 수도권에 별 땅이 좋은 땅이 없잖아. 그 지방에는 지방에는 그것도 얘기하면 수도권 지금 수요 기업 이 데이터 센터도 결국 사업인데 네. 이제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수요 기업 직원들은 다 서울에서 데이터 센터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겠죠, 출장 가기가 수도권에. 싫은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거의 출장 갈 일이 없는데도 네. 서울이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자잘한 데이터 센터가 많은데 그거는 다 옛날 시대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AI가 발전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울산의 그 SK와 아마존이 성공시킨 이유가 예. 아마존이 수요 기업이기 때문이죠. 수요 기업이자 공급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잘 안 되면 아마존이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한 거는 땅도 아니고 예. GPU 살 돈도 아니고 예. 전력도 아닙니다. 대부분 그 발전소랑 다 계약을 맺어서 예. 전력 공급 계약도 다 돼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어느 누구한테 팔 건데 어. 그것을 제출하지 수요 기업. 않으면 투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다 스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좀 풀기 위해서 국가가 해주겠다라는데 이제 민간과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조건들이 안 좋은 거죠. 네, 3차 누가- 공모에서는 민간이 요구하는 대로 뭐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조건을 풀어주는 거죠. 공무원들이 진지 그런 걸 알아가지고 첫 번째부터 조건을 조금 민간에게 유리하게 꼭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민간이라는 건 늘 정부, 나라 세금을 또 가져가려는 그 알겠습니다. 욕심장이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공무원분들도 충분히 저는 그 고려를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진통을 겪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원 칼럼니스트에게 지금 뭐 민간이 이제 AI 발전을 위해서 좀 투자에 화답하는 형식 같긴 합니다만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뭐 3천억 원 규모 AI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에 쓰겠다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새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거를 갖다가 AI 쪽으로 유용하는 건데 아, 이미 펀드가 있고. 그러니까 발표가 약간 네. 그 트럼프 관세 협상이랑 비슷합니다. 거기서 저희들 그 뭐 이 나라가 부풀린 이만큼 거예요?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네. 알고 보면 기존에 있던 투자가액들 다 짜집게 해가지고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3천억 규모의 이 투자 펀드는 이제 KIF 코리아 IT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미 있는 거. 2002년부터 아, 있었던 그랬어요? 그런 네. 펀드고요. 다만 이 펀드가 지금 아마 사업상 약간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작년에는 이제 그 운영을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올해 드디어 이제 펀드 만기 연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가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 안에서 원래 이 통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펀드였는데 이 통사들끼리 약간 좀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가지고 불만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부분들이 좀 사라졌죠. 갑자기. 알겠습니다. 이제 3천억 힘이 있는 예. 코리아 IT 펀드를 조금 그 있는 돈을 좀 쓰거나 뭐 이런 형식이 것이다. 뭐 그래도 어찌됐든 잘 쓰여서 뭐 새로운 혁신 기업들의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100조 원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이호은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